안녕하세요, 이코노츠입니다. 퇴근길에 영상을 올립니다. 오늘 일찍 퇴근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 마이크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마이크 산 게 감도가 너무 안 좋아서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이크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좀 감도가 좀 멀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얼마 전에 모 유튜브 채널에서 이 이코녹스를 까는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역시 이코녹스는 까이는 차구나 라는 그러한 결론을 얻습니다. 이제 이코녹스 페이스 리프트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이제 슬슬 이코녹스를 까는 그러한 영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군요. 어쨌든 이코녹스 페이스 리프트는 올 하반기에 모두의 예상대로 출시가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평 인근과 그리고 서울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이코녹스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가림막을 조금 가린 상태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그러한 정황이 포착이 되니까 아무래도 올 하반기에는 확실히 이코녹스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출시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예상하시는 것이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이코녹스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2.0 가솔린 터보를 가지고 들어오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이렇게 보통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가장 유력한 추측은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인 것 같습니다. 왜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일까요? 보통 보면은 쉐보레가 3년 전에 이코녹스 이 1.6 디젤 엔진을 탑재한 이코녹스를 출시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수입 차이다 보니 이제 약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거라는 것도 이 쉐보레 측에서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서 그 전제 조건에서 얘기하기를, 비싼 차 가격을 상쇄할 수 있는 차량 유지비, 저렴한 차량 유지할 수 있는 저배기량 엔진을 탑재를 했다. 세금도 싸고 약간 보험료도 싸면서 그리고 연비도 향상이 되는 그런 연비 절약 측면,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차량 유지비를 경감을 해서 비싼 차 가격을 상쇄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저배기량 엔진을 탑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보면은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이라 할지라도 지금 136마력의 디젤 엔진보다는 훨씬 더 마력수가 높은 170마력의 그러한 가솔린 엔진을 탑재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초기 가속력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1.6 디젤 터보 엔진보다는 훨씬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가솔린 차량은 디젤 차량보다 좀 중량이 좀 많이 가볍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기 가속력에서는 좀 답답함이 덜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리고 가솔린 엔진은 가솔린 차량은 보통 디젤 차량보다 가격이 좀 싸죠. 보통 보면은 디젤 차가 가솔린 차보다 보통 한 200 중반서부터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디젤 차가 가솔린 차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이코녹스 페이스 리프트는 아무래도 이 디젤 엔진을 탑재한 이 디젤 이코녹스보다는 가격이 훨씬 더 쌀 거다 라고 저 나름대로 조심히 예측을 해 봅니다. 어쨌든 영상에서 이코녹스를 까는 영상에서 지금 제가 가격에 대해서 말했죠. 그 가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코녹스가 1.6 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하고 들어왔을 때 풀옵션 가격이 4,200만원 정도가 됐었죠. 엄청나게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쌌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까댔죠. 야, 이게 어떻게 풀옵션 가격이 4,200만원씩이나 하냐. 산타페도 이 정도 금액은 가지 않을 것이다. 너무 비싸지 않느냐 라는 이제 그러한 추궁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이 풀옵션 가격이 3,900만원대로 다시 이제 내려갔지만 그래도 판매량은 많이 늘지 않았죠. 이제 그 영상에서 보면은
이코녹스 페이스리프트 모델하고 그리고 신형 스포티지 모델을 이제 비교하는 그런 영상을 합니다. 그 영상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다 보니까 첫째, 이 영상의 목적은 신형 스포티지 모델의 이코녹스 페이스리프트는 경쟁자가 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모델 자체가 벌써 많이 틀려졌다 이겁니다. 신형 스포티지가 덩치를 키웠죠. 이제는 이코녹스보다 훨씬 더 큰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코녹스보다 배기량이 훨씬 더 높은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풀 체인지를 해서요, 이전에 그 5세대 그 스포티지의 그 디자인의 느낌이 전혀 나지 않고요, 실내 인테리어도 뭐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이거 뭐 외제차인가 싶을 정도로 실내 인테리어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를 했죠. 아무래도 신형 스포티지가 이 산타페도 잡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저 나름대로 한번 해봅니다. 디자인이 확 바뀌니까 제 눈에는 이게 산타페보다 이게 더 이제 좋은 그런 느낌도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코녹스 페이스리프트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코녹스 페이스리프트의 그 모델 디자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페이스리프트가 될 수 있느냐. 전면 그릴이나 이런 전면부 디자인은 바뀌었지만 후면부 디자인은 거의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후면부 디자인은 테일램프 모양이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듀얼 머플러가 달린 것 뿐이다. 그거 이상 변한 거 없고 실내 인테리어 거의 변하지 않았다. 2018년과 2019년의 그 이코녹스 실내 디자인하고 지금의 페이스리프트 실내 디자인은 거의 99% 변하지 않았다입니다. 이래서 과연 신형 스포티지와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신형 스포티지가 이제 풀옵션 가격이 4천만원이 훨씬 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신형 스포티지 풀옵션 모델이 4,200만원이 넘었는데 과연 이코녹스는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거한 제시가 뭐냐면은, 미국에서 보니 디젤 모델보다 가솔린 모델이 600에서 700달러가 더 저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3년 전에 그 쉐보레 홈페이지를 봤을 때 디젤 모델이 가솔린 모델보다 2,400달러가 비쌌어요. 가솔린 차가 2,400달러가 더 쌌죠. 그러면 그때 당시 환율로 계산을 해도 2,400달러 정도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 70? 많이 잡으면 300만원 정도가 더 저렴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600에서 700달러가 저렴하다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디젤차가 가솔린차보다 훨씬 더 비싸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부품이 많죠. 들어가는 부품에는 보통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EGR, SCR, 그리고 DPF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 기능을 탑재했기 때문에 보통 한 300만원 정도 이상 비싼 것이 기본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솔린차가 디젤차보다 한 60만원에서 80만원 정도밖에 싸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그 평가하는 것이 디자인에 대한 평가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 보기에도 정말 디자인 측면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스포티지가 훨씬 더 세련되고 실내 디자인도 훨씬 더 세련되고 멋있죠. 그런데요 그 영상에서 말하는 건 결론은 스포티지가 압승을 할 것이다, 이런 분위기의 그 내용이죠. 그런데 보면은 그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디자인이 앞서고 디자인이 세련되고 실내 인테리어가 좋고 옵션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이런 좋은 차니까 아무래도 스포티지가 더 좋은 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측면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쪽짜리 평가죠. 이 평가를 내리려면은 전체적인 평가를 내려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쪽만 보고 나머지 한쪽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차의 그 판단 기준, 그 디스플레이, 디자인, 옵션,
뭐 이런 것을 차의 그 전반적인 기능을 이런 거로 판단하는 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쪽으로 판단하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뭐 차체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리고 차체의 강성이라든가 뭐 이러한 측면 쪽에서도 한번 평가를 내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언론사에서 이렇게 낸 기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스포트 이지 몰아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코너웍도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얘기를 쓴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선 시내 주행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시내 주행만 해가지고는 그 차의 감성을 완전히 파악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은 제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그 오토뷰 채널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지승기를 한번 하면은 보통 1000km 이상을 주행을 하죠. 보통 시내 주행 300km,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300km, 그리고 국도 뭐 300km, 뭐 간선도로 뭐 100km 정도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장거리 투어 형식으로 시승을 해서 그 미션의 변속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차의 그 최종 그 승차감을 잃었습니다, 감성을 잃었습니다 라는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뭐 시내 주행 뭐 30km 해가지고 그 차에 대해서 뭐 무슨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그 전체적으로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 평가를 내리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뭐 이 차 더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제대로 된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 차가 왜 비싸? 아니 이코녹스가 왜 비싼 거야? 이코녹스가 뭐 있다고? 뭐 옵션도 뭐 그냥 그저 그렇고, 아니 뭐 편의 사용 옵션 뭐 별로 없고, 아니 뭐가 좋은가 라고 얘기는 하지만, 보통 보면은 제가 뭐 차체 안정성, 강성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코녹스는 이것도 똑같은 얘기 제가 많이 했던 말인데, 아니 보면은 이 이코녹스에는요 고장력 강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한 철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초고장력 강판 들어갔고요, 기가 스틸 들어가 있죠. 아니 그러면은 이것은 보통 이 포스코에서 만든 아연 도금강으로 만든 이런 차입니다. 강성이 엄청나게 강한 차죠. 비싼 철제, 좋은 금속으로 차체를 만들었으니 이쪽 영향에 의해서도 가격이 더 비싼 것이 좀 이유가 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도 훨씬 더 좋죠. 솔직히 얘기해서 현기차가 서스펜션이나 차체 안정성이 많이 향상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쉐보레를 따라오기에는 좀 약간 좀 역부족이 아니냐라는 것이 대체적인 대부분 사람들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 모 채널에 이렇게 판단하는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쪽 부분은 삭제합니다. 이쪽 부분은 삭제합니다. 이쪽은 아예 보지 않습니다. 요런 부분은 보지 않고 뭐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한 그러한 판단을 하니 이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면은 제 생각에 분명히 이코녹스 페이스리프트 가솔린은 이 디젤 모델의 이코녹스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코녹스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코녹스 같은 경우에는 알타입 EPS 전 트림에 다 장착을 했죠. 깡통 트림에서 최상위 트림까지 알타입 EPS를 다 장착을 했죠. 이 전자조향 장치가 싼 겁니까? 아닙니다.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 이 전자조향 장치, 아니 뭐 전자조향 장치 안 달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전자조향 장치를 장착을 하게 되면 차량의 핸들링이 좋아지죠. 묵직하고, 그리고 EPS 핸들링이 있으면은 차체의 그 안정성도 어느 정도 더 보장을 해줄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EPS는 연비도 저력이 되잖아요. 그거 보통 보면은 다른 모델의 그 하위 트림 보면은 아직도 HPS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은 엔진에서 생산한 그 유압으로 파워 핸들로 핸들링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은 엔진에서 유압을 생산하게 되면은 그만큼 엔진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엔진 부하가 생길 것이고, 더 많은 부하가 생기면 기름을 당연히 많이 먹겠죠.
솔직히 뭐 다른 브랜드 차 전 차종에 EPS 장착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코녹스 같은 경우는 전자제어 조형 장치 다 장착을 있죠. 이런 측면에서도 가격 책정이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좀 평가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트집 잡는 것이 뭐 있습니까? 이제 트집이란 단어를 쓰겠습니다. 뭐 지난 판매량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보통 1, 2월에 150대, 2월달에 150대 요거밖에 안 팔렸다. 3월달에는 몇십 대 팔리고 4월달에는 한 대, 5월달에는 없다, 6월달에는 판매량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코녹스 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판매량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물건 다 팔리고 없는데 어떻게 판매량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5월 판매량이 제로, 6월 판매량이 제로 하면은 이 영상을 처음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차 정말 인기 없는 차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물론 인기는 없었지만 말입니다. 관심은 많이 받았었지만 인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5월달 6월달 판매량이 0대다 얘기하기에 앞서 재고가 없었습니다. 재고 물건이 없으니까 당연히 판매량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언론사 채널에서 이런 식으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상당히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자꾸 이제 흥분이 되네. 여러분들 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요, 디자인 측면에서는 정말 현기차에 비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슬라민 제 입장에서는 지금 쉐보레 디자인의 익스테리어가 나쁘다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이 쉐보레 디자인 스타일을 보면요, 이 정통적인 어떤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코녹스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말리부를 기본으로 해서 만든 디자인이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멀리서 보면 말리부의 그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똑같고 그걸 보면은 쉐보레 차의 특징을 보면은, 멀리서 보면은 저건 쉐보레 차야 라는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그런 냄새? 그런 느낌? 그런 것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참 고집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의 그 쉐보레 그런 모델보다는 좀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차를 판단하는 기준, 차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과연 디자인과 옵션, 디스플레이의 기준을 둘 것인가, 차체의 안정성, 주행의 안정성, 서스펜션의 안정성, 이런 본질에 충실한 그런 부분에 가치를 둘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그 가치 판단을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쉐보레 차 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고가 나면 쉐보레 차 운전자는 걸어서 나온다, 이런 격언들이 있죠. 보면은 그것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코녹스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됩니다. 저는 공정한 경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버의 세계에서 보면 대형 유튜버의 말은 곧바로 절대적인 그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신적인 능력을 지닌 그러한 그 파워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 차량 판매량이 대형 유튜버의 입김에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감성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들의 말씀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감성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동네 형님이 쌍용차 타시는데, 야 나는 계속해서 쌍용차만 타왔어, 나는 쌍용차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감성이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형 유튜버의 그 어떤 말을 이렇게 참고는 하되 이렇게 절대적인 추종을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온당한 처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그분들의 그 감성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소비 선택권을 어느 정도 이 침해받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영상 말미에 좀 되게 민감한 얘기를 했나요? 예, 감성은 오너의 몫입니다. 차에 대한 감성은 소비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뷰어의 말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말에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뭐 차의 선택권을 그분들에게 맡기는 것은 운동하고 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인간은 자아의 의지를 가지고 있죠. 저는 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자아의 감성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살짝 이제 흥분을 했습니다만 이거 목이 좀 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보면은 우리들이 차를 선택을 할 때 좀 뭐라고 그럴까요? 직접 시승해서 타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찾아보시면요, 차를 시승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차를 사는 게 그렇게 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뭐 큰 행사가 끝난 다음에 뭐 자동차 제조 브랜드의 이 시승차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 차를 직접 이제 시승을 해서 이게 좀 맞구나, 나에게 맞구나, 나에게 안 맞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차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 투머치 토킹을 많이 했군요. 저는 이제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요새 코로나 정말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방역 수칙 잘 지키셔가지고요, 이 코로나에 대한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